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간은행 실천 사례 공유의 사회를 맡은 중노장애인복지관 김상현 사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쁜 시간 중에도 시간은행 실천 사례 공유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유회는 2024년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지원으로 시작된 시간이음 서로이웃 사업의 협력 기관들이 시간은행, 타임뱅크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타임뱅크 전문가 강연을 시작으로 사례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번 사업을 주관한 중노장애인복지관 김은영 관장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시는 발걸음이 엄청 가벼우셨죠? 네, 동네 아마 걸어오시면서 또는 차로 오시면서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곳에 내가 갈 수 있다니 아마 이런 마음으로 오셨을 것 같아요. 맞죠? 모든 사람의 시간은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 우리가 이 가치에 동의하는 분들이 여기 계신 거 맞죠? 네. 이러한 가치를 동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서로 그냥 얼굴을 보면서 그 자체로 저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작년에 감사하게 희망브릿지에서 이렇게 기금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도 타임뱅크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렇지만 무언가 사회복지 실천이 이제는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고민을 하던 찰나에 또 우리 손사람 대표님을 만나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갈수록 이렇게 좀 빠져든다 그래야 될까요? 이런 매력이 있는 우리 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고 지향점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계속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요. 공부를 혼자 하려고 하면 더 외로운데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서 이렇게 협력하는 기관들하고 한 지금 1년까지는 아닌데 아직은 그 정도로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의논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고 그 과정의 일부를 오늘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일은 우리 손수락 대표님과 랑이랑 국장님이 안 계셨으면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정말 두 분이 든든하게 저희한테 이론적 또 실천적 리소스들을 계속 또 에너지까지 주셔가지고 지치지 않고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발표를 해주시는데요. 우리 이은주 연구위원님도 오늘 발표에 감사드리고요. 서울장애인복지관에서 우리 김재인, 네, 우리 활동가님인데 오늘 또 발표 덕분에 저희 함께 또 활동하셨던 우리 전에 중국 관장님 또 오늘 오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갑게 느껴지고요. 네, 또 저는 문 닫고 오는 줄 알았습니다. 서울시 복지관 네. 박현주 과장님과 또 우리 방학과 회원 분들 많이 오신 거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그 현장을 또 잘 설명해 주시고 저희도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도 오셨더라고요. 시립 때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학골에서 최성화 대리님 하고 또 회원분들 오셨거든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곳곳에서 우리의 실천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울산에서도 오시고요. 오늘 제일 멀리 오신 팀이 울산 같아요. 춘천에서도 오시고 지방시도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아마 힘을 받고 또 우리의 실천을 다짐하면서 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고요. 사실 이런 일 하려고 하면은 뭐니 해도 아시죠? 우리 국장관님, 우리 팀장님도 안 보이는 손길들이 굉장히 많이 수고해 주시고 있고요.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은 또 4월이 굉장히 바쁜 그 달이잖아요. 그 바쁜 와중에 또 우리 팀에서 함께 이런 시간까지 준비하시더라고. 거의 4월 아기를 둘이나 키우는 우리 김정은 팀장이 야근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막 걱정이 될 정도로 네.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게 막 보여져서 말이죠. 네, 네, 마음이 네, 그 일을 합니다. 또 재단에서도 저희 오늘 이렇게 촬영까지 도와주셔서 네,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시간, 모두의 동일한 시간으로 또 이런 행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아서요. 오늘 모두에게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타임뱅크 실천의 창시자인 에드가 칸 박사의 부인인
크리스 박사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Hello. It is my honor and my pleasure to congratulate the Jongno Social Welfare Center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15 other time banks and social service centers they are working to create new time banks with. This is the end, I have heard, of the first year, and you are coming together to celebrate your achievements so far. There are 5 time banks up and running and 10 still in the planning and pulling together stage. And I know that of the 5 that are running, there are some wonderful stories about the approach you are taking, which is a co-production approach that involves collaboration between staff and the people who receive the services, calling on their shared ideas, their shared knowledge, their shared enthusiasm and inspiration, and their shared action to improve the services that result. I have heard that the results are quite remarkable and that you have something very much to look forward to as you hear some of the examples of how co-production has changed not just the services, but the lives of those who both offer and receive them. I know you will have a wonderful forum, and I hope you use these learnings to move forward into the next year. So congratulations again, and I look forward myself to hearing more of the stories that will come out of the co-production approach which you are pioneering. Thank you. 크리스 박사의 말처럼 오늘 공유회를 통해서 많은 나눔과 배움을 얻고 또 힘을 얻어가지고 실천 현장에서 시간은행이 조금 더 확장해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공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사단법인 타임뱅크 코리아 손설학 대표의 타임뱅크와 코프로덕션 사회복지를 새로 쓰다 강연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떨리는 순간이고요. 사실 오늘 이 행사의 가장 큰 주인공들은 좀 이따 소개드릴 우리 겨울당이 복지관의 김재희 선생님, 또 그리고 사이시옷의 베를린 석전님, 또 그리고 방학벌의 자몽님, 사실 이분들의 스토리가 주인공들인데 제가 문제비리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쑥스럽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기회를 주셔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번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사실 그동안 이제 타임뱅크 운동이 그래서 글뿌리 운동으로 성장이 하고다가 한 지난 1년간 저희들이 경험했던 거는 이제 이 타임뱅크가 이제 공공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 단계에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제가 제 사무장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미년 후면 우리 간부도 되겠지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그만큼 뭐냐면 저희가 힘들어서 과도기 딴 게 아니라 이제는 저희 부담들을 좀 내려놓고 이제 공공이 같이 하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이제 가는 요 중간 단계에 있다라는 판단이 확실히 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동기들, 새로 같이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되고 너무 든든하고 부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머리에 떠올랐던 한 마디가 있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한암 치료를 받을 때 그때 이제 에드가파 박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낸 게 있어요. 사람의 운명은 누구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 용기를 가져라고 그렇게 요구해 주셨는데 참 전 이 말이 저 개인뿐만 아니라 여기 오신 많은 이제 우리 복지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당의 당사자들, 당의 가족들 또는 그 실업에 가난에 힘들어하는 노인들이나 그런 분들은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사실 오늘 이제 들려드릴 이야기들을 들으신 이야기들은 우리가 잘 연결되면 어떤 변화들이 납니다. 그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결되었을 때 사람의 운명은 굉장히 바뀌더라는 것을 숱하게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사람의 운명 누구도 모른다. 그래서 오늘 연결이 할수록 새로운 변화와 희망이 싹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크리스 박사님한테 제가 축사를 부탁드리기 위해 가지고 아까 우리 복지반들의 이야기들 사례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들으시더니 먼저 그걸 이야기하시면서 이 사례들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더라. 그냥 코프로덕션. 아마 이제 좀 생소한 단어일 수는 있어요. 타이백을 잘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코프로덕션이라는 또 용어를 설명하네. 그럴 수도 있고 또 여기도 써놨죠. 제목에. 그만큼 또 중요한 거니까 적어놨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타임뱅크를 이렇게 교환을 하는, 시간을 교환하는 그런 어떤 드러나는 그 시스템이라고 본다라면 타임뱅크를 하는 가장 큰 운영 원리로서 이제 코프로덕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 함께 만들어가자. 누군가가 만들어줘가지고 내가 그것을 누리거나 소비할 형태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자. 이게 가장 중요한 타임뱅크 운영 기초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 정신이 없으면은 타임뱅크를 해봐야 헛장이다. 이럴 정도로 이제 타임뱅크에서 되게 중요한 가치고 운영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들려드리고자 하고 통찰 얻게 될 것들은 아마 이 이야기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사는 쪽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사회복지를 새로 쓰다라고 했죠. 제가 쓰놓고 보니까 너무 도발적으로 제가 표현을 해가지고 그걸 흥분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한 적도 없고 그런 적도 없는데 근데 하여튼 복지사님들하고 어울리고 우리 마을 어르신들하고 방해인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이 복지하고 너무나 밀접한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는 차이가 있더라. 또 이렇게 해보니까 기존의 복지 영역에서 좀 안 다른 것 같아서 또 뭔가 도움이 될 거야.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도발적으로 했으니까 좀 서툰 용어나 좀 논리 비약이 있더라도 해결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새로운 복지가 뭐냐를 좀 먼저 설명을 좀 하고 정도만 또 순서를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복지 그러니까 저는 대략 두 가지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기존의 복지 서비스에서 수혜자라고 또는 이영인이라고 그러고 그런 어떤 대상자가 몰려있던 그런 사람들이 복지의 어떤 생산자로 참여하고 모두 나도 이렇게 주인으로서 역할하는 그런 어떤 변화의 과정들이 나타나더라. 그게 아마 기존의 어떤 사회복지에 다루지 못했던 하나의 중요한 또 부분 아닌가 싶고 두 번째로는 공동체. 공동체가 뭘 할 수 있는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문득 아는 그 사회복지사 SNS에 어떤 글이 올라왔다 보니까 자기가 20년 동안 사회복지를 했는데 앞에 사회를 잊어버리고 나는 복지만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또 질문을 하나 달아놨더라고요. 그걸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사회도 있잖아요. 사회 들다 보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회 그러면 법과 제도, 정부냐 시장이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회 안에는 우리가 간과했던 공동체라는 거 그런 다양한 형태로 그 공동체가 있더라.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사람이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 복지는 어떻게 바뀌는가 그걸 또 경험들 우리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지를 새로 쓴다는 의미를 그렇게 받아들여 주신 것 같고 좀 더 그걸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뭐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에서 코리아 이제 오버 한국은 끝났다 뭐 이래가지고 유튜브가 한 20분짜리 영상이에요.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거의 뭐 시청자 수가 한 200만 정도 굉장히 뭐 이슈화돼가지고 국내 뉴스에도 막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대략 그 스토리 이런 거예요. 가장 그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전철 산열 작년에 0.7이라 그랬나요? 약간 발등했지만 뭐 그런 이제 바꾸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속되면 가장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경제 활동하는 인구 대비 부양가족 노인이라든지 장애인들, 아이들 이 비율이 1대1로 간답니다. 그게 한 2040년 기준으로. 지금 대략 뭐냐면 한 3명의 그 일하는 경제활동 인구가 1명 정도 이렇게 부양하는 구조거든요. 근데 조금 몇 한 10년 후로 가면은 일하는 분 한 분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된다. 이런 그 수치가 오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경제가 부담이 커지겠죠. 그리고 이제 1인 가구 늘어나면서 이제 사회 불입, 외로운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러다 보면 하여튼 한국의 경제가 폭망할 거야. 이런 말들이 우리 내부적으로도 오지만은 지금 세계적으로도 많은 타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이제
수시들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경제활동 인구는 피부양자, 부양된 사람들, 보통 이제 노인 내지는 장애인이라 불리고 또 아이들이겠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존재. 부양을 받는 사람들은 아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에서 부가 창출되고 거기에 의해서 묻어가서 부양될 사람이야라는 굉장히 좀 왜곡되어 있는 그런 인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이제 이 활동, 오직 그 경제적 가치만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 그럴까요? 우리 노인들, 장애인들, 아이들이 정말 무능하고 돈 버는 사람들에서 부양만 된 그런 사람들일까요? 저는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을 거고 제가 사례를 통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동네 이야기예요. 대변 쪽에 있는 저기 동갈씨라고 발달 장애인이고 학교 때부터 학폭을 그렇게 당해가지고 왕따도 당해가지고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을 안 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낸 사람이 누구냐? 우리 동네 할머니. 근데 이 할머니가 발달장애 혼자가 있나 아들이 있나 여쭤봤더니 전혀 그런 경험이 없어요. 오직 그 나이 때까지 돌봄을 해왔던 그 노하우 하나로 말을 안 하는 발달장애 청년의 말을 이끌어냅니다. 두 번째, 경기민요 가르치는 할머니. 또 세 번째 볼까요? 젊은 시절 보험영업 하시던 할머니예요. 자기 말빨 하나를 끝내준다고, 대화법 좋다,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동네에서 말할 거가 힘들어하는 내전증 가진 친구, 이 친구가 말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했더니 정말 수업 하나 들어가가지고요, 대화 이끌어내는데 어느 치료사가 필요 없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처음에 이제 여기 한글 가르치도록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그래서 학교 교재 갖고 설명을 해달라고 또 욕심들었더니 첫날 딱 해보시더니 이거 필요 없어 딱 벌써 던지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이 청년의 감정부터 들어보자. 그래서 네 감정을 글로 써볼래? 이렇게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죠. 또 볼까요? 여기 파킨슨 어르신 할아버지,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운동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같이 만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발굴한 게 동네 지적장애인 90노모를 모시는. 근데 90노모를 모시는 지적장애인이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집에서밖에. 그런 고립되는 지적장애인을 데려와서 나는 탁구 쳐. 그리고 한글을 가르쳐. 여기 어묵을 줍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 기초수급자 할아버지도 처음에 오셔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오목은 드시죠? 물어봤거든요. 왜 물어봤냐면, 요 상대편에 있는 발달장애 청년이 오목을 치는데 오직 유일하게 스마트폰에서만 일주일에 5,000원씩 빡 돈을 내면서 칩니다. 사람하고 처음 쳐보는 오목을 기초수급자 할아버지셨거든요. 이 활동들이 정말 가치가 없고, 정말 이 어르신들이 무능하고 경제에 의존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무능한 사람들인가? 아니죠? 예, 분명한 가치를 생산하고, 그것이 분명히 또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애인들이 또 이렇게 어르신들로부터 돈 받기만 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죠. 대변 쪽에 있는 인경이라는 친구는 우리 탄변하우스에서 가장 많은 시간화폐 통장을 기록한 청년입니다. 내전적 아이를 위해서 가서 놀이봉사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원주택에 사는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레고 조립 봉사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도 많죠. 우리 코로나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분노를 폭출하고 스트레스를 나타냈던 청년들이 제가 보는 시각장애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각장애 청년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나선 친구들 누구냐면 동네 발달장애 청년들. 왜? 멀쩡한 눈을 가지고 있고 누구를 안내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우리 사랑이라는 구단 수업 한 사람 볼까요? 지적장애인입니다. 경계성 지능장애인. 지능이 아마 80 정도. 당연히 수학은 못해요. 근데 유일하게 구구단은 정말 잘합니다. 가르치는 걸 자신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 동네 초등학교 3학년들 몰라서 사람 많잖아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우리 부양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동네 안에서 가치를 생산하는 저런 많은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활동들이 우리가
단련되고 연결되고 활발해진다면 아까 그리웠던 경제적인 부담 그러면 상당히 좀 완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사회는 시장 경제 바깥으로 시장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실 앞으로 조금 늘어날 겁니다. 노인 일자리가 생기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노인들은 구체적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시장 경제 바깥에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연결을 하고 어떤 일을 할 거냐 사실 이 고민들이 이제 해야 될 구체적인 단계에 이르습니다. 그전에는 경제 활동 규모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부양으로 갈 수 있었다고 그랬지만 이제는 절대적으로 시장 경제 바깥의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쓸모없는 자산들, 활용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늘어난다는 거죠. 능력과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또 복지에 대한 부담도 극복하고 있거든요. 그 연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바로 그러한 전환을 해야 될 시스템이다. 경제, 시장 경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시장 경제 바깥에서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고 가치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뭔가. 그런 방식들은 기존의 복지의 제3자로 불렸던 사람들도 뭔가 참여할 수 있고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저는 이제 새로운 우리 사회복지가 확보해야 될 패러다임이지 않는가 주장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복지관이 지금 이제 기초하고 있는 정신들 저는 박애주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박애주의 정신이라는 뭐 옛날에 부유했던 빈민구제부터 해가지고 자선 또는 자원봉사 뭐 최근에 복지관이까지 다양한 형태에 나타났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복지관의 어떤 박애주의의 한 모습들은 기존에 복지를 필요로 하는 어떤 서비스 대상자들을 위해서 많은 서비스를 개발해내고 서비스의 총량을 늘리고 다변화시키는 것이 아마 포커스를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비해서 타이밴드는 여기 있었던 대로 우리 복지를 받고만 있던 수혜자라고 봤던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그것을 발견해내서 이 사람도 뭔가 기여를 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저희들의 복지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난 발달장애인들 할머니 우리 폐지하는 분이 그러세요. 한글 수업하고 나서 또는 반짝 배달 받고 나면 이 할머니가 딱 돌아온 답이 있습니다. 난 뭐 있을까? 비록 복지의 수혜자고 대상자로 받고만 있지만 그분도 뭔가 기여하고 싶고 돌리고 싶은 마음이 항상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여하고 싶은 마음, 돕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영원히 그 사람은 대상화되어 있고 우리 공동체한테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좀 학문적으로 정의된 건 아닌데 제 나름대로 이제 실천의 영역에서 이제 전통적 복지의 어떤 방식들 그리고 타임뱅크가 추구하는 방식들에 대한 비교들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복지라고 얘기할 때는 뭐냐면 그 다음에 공동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사회라고 얘기할 때 보통 이야기하는 게 정부냐 또는 시장이냐 그 두 체를 중심으로 사회적으로 계획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강조하드릴 뿐이 거기에 추가해서 공동체라는 것이 있다. 우리 공동체라는 게 물론 이제 지금 뭐 공동체가 있냐 없냐 또 막 논쟁이 될 수가 있는데 뭐 우리나라의 공동체 지수는 사실 세계적으로 최악입니다. 매년 연구 발표하는 자료만 보더라도 사회적 자본주의에 대해서 160개 나라 중에서 100등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흐름들이 더 가속화시키게 하는 게 저는 1인 가구의 숫자 경장이라고 보거든요. 1인 가구라는 거는 우리가 4인 가구 시대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엄마 아빠 계시고 형 있고 누나 있고 할 때 그때 내가 웬만하게 아프고 힘들고 또 직장이 잘리더라도 누군가가 벌어주고 서로 버텨나가는 그 구조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점차 사라지고 1인 가구가 되면서 이렇게 안에서 돌볼 수 없는 시스템이 없어져 버린 거죠. 심지어는 사실 두 사람만 있어도요 엄청나게 우리 사회복지 부담이 줄어듭니다. 우리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최근에 밥을 안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쭤봐서 얼마 전에 할아버지 계셨거든요. 아파도 그 할아버지 계셨으면 내가 밥을 먹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밥 먹을 힘이 없어요. 난 두 사람도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1인 가구 등장이라는 거는 우리 사회 공동체 분배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봅니다. 뭐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제 사실 옛날로 돌아가자 4인 가구 책임 그건 불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이 1인 가구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할 거냐 이것에 대한 대안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제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경제 방식 그리고 정부가 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가 있더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타임뱅크하우스라는 공간, 그리고 45세 공간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노인을 위한 공간,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따로 있지 않아요. 같이 어울리게 합니다. 근데 이게요, 묘한 시너지가 납니다. 서로를 돌보면서 할머니가 부족한 것들을 장애 아이들이 채워주고, 장애 아이들이 부족한 것들을 할머니들이 채워주고, 또 아이들이 채워주고, 전문 인력이 없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가능성, 공동체가 분명히 지금의 어떤 나선 많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주체이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제가 공무원도 마시했는데 정부의 고민은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화를 할 거냐, 인간 시장 경제에 맡길 거냐, 아니면 우리 정부 예산 더 들여가 공공이 할 거냐, 이 두 가지 갈피 속에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 재정의 압박을 많이 받다 보면 요즘같이 자꾸 공부할 수를 가지고 시장으로 가려고 그럴 것 같아요. 그것도 일부 저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분명하게 커뮤니티, 공동체가 하는 역할이 크다. 그래서 공동체를 활성화시켜라. 그리고 그러한 활동을 하는 우리 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와 지원들을 저는 과감하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면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 참 그런데 우리 당장 갸우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장애인 가족들, 장애 당사자들. 왜? 어려서부터 학교 다니면서 공동체를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왕따였고 분리되고 폐쇄되고 했기 때문에 공동체 좋은 거야, 설명해서 말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일부는 공동체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식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 공동체 그러면 가족 공동체, 옛날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그런 문화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패션만큼 잘 쓰던데, 거기다 또 우리가 신자유주의 시대가 됐다 보니까 개인이기주의가 왕성하잖아요. 근데 공동체라는 개념도 우리는 계속 진보시키고 발전시켜야 됩니다. 옛날에 그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 수평적이고 민주적이고 호혜적인 그런 관계, 그러면서도 느슨한 형태의 관계. 그러한 이제 공동체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그걸 지금 오늘 사례들에서 많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에 대한 어떤 비전들은 나왔고, 내 비전만으로 힘들잖아요.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 시점인 거죠. 저는 그런 도구가 바로 타임뱅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수고했던 미래적 가치도 있고, 이 공동체라는 것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 도구로서 타임뱅크를 잘 활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복지 현장에서 굉장히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1년의 어떤 사업 과정을 보면서 저는 정말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그 45세 사례는 세계 타임뱅크 운동사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위치에 있습니다. 가장 빠른 시기에 가장 효과성이 가장 규모 있게 만들었던 이게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이제 발견했고요. 물론 이제 그 교육에서는 우리 복지사님들의 열정, 또 변화에 대한 감수성, 이게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자녀 부모님들의 돌봄의 노하우. 우리가 돌봄 이야기를 하지만 돌봄의 어떤 정도도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데 돌봄을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고 가장 많은 노하우를 따는 것은 돌봄 부모님들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만들어나간 타임뱅크로서 오늘 사례에서 윤재희 잘 설명할 거라고 하는데, 이러한 리더십을 우리는 어떻게 키우고 확장할 거냐, 그것도 중요할 거라고. 마지막으로 노인 장애 당사자들이 작은 내용들이 많은 그런 사례들은 정말 감동을 넘어서 정말 우리 사회에 대한 미래 비전을 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앞에 타임뱅크라는 거는 풀뿌리 운동을 넘어서 이제 공공의 영역은 시스템이 되었고, 이것들을 구조화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K 드라마, K 팝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한국적 분위기 안에서 새로운 어떤 복지의 어떤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K 사회 복지라고. 이미 그런 시도들이 딴 나라에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분들의 도전들을 응원하고요. 정말 그동안 수고해주신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행복에 대한 개념 속에서 관계에 대한 중요성들을 우리 이현주 박사님이 또 연구와 성과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임뱅크 개념이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조금 낯설었잖아요.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하게 하고, 타임뱅크를 수단으로 어떻게 공동체의 가치를 이룰지 좀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성동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이은주 연구위원님께서
관계의 형성 방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중심으로 관계제로서의 타임뱅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모인의 사회과학 연구소 이은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저는 오늘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에요. 왜냐면 제가 작년에 그 타임뱅크를 관계제 관점에서 보지는 않았지만은 선물 교환 관점에서 타임뱅크를 연구를 했었어요. 타임뱅크 하우스를 사례주로 해서. 그때 이제 그 연구를 하면서 여러 자료들도 스토리북도 읽어보고 여러 자료도 읽었고 동영상 자료도 읽어보면서 그 타임뱅크 현장들의 성과들을 제가 이제 접했었는데 그때 가슴이 너무 떨리고 이랬었는데 그 당사자분들을 오늘 한 큐에 다 보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작년에 제가 연구를 할 때는 이제 관계제 관점은 아니었지만은 그 선물교환 관점에서 타임뱅크를 연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알게 됐던 게 이게 제가 알고 있었던 특히나 이제 경제학이나 사회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관계제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관계제를 타임뱅크가 만들고 있구나, 타임뱅크가 하고 있는 게 관계제구나, 관계제를 생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 연구 작업을 끝나고 이제 관계제 관점에서 타임뱅크를 보는 탐색적인 그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 글이 지금 이제 자료집에 실린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생각들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5분밖에 아니어가지고 아주 짧게 거의 플러시고 이제 훑어서 그냥 힘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관계제라는 개념이 그 생소하실 거예요. 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고, 근데 관계제가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솔직히 이제 관계제가 막 연구된 건 아니고, 이건 이제 그 이탈리아에서 좀 이론이 좀 발전돼 있어요. 관계제는 쉽게 생각하면 그 행복한 삶을 우리가 이제까지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내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깼던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1974년에 이제 경제학자인 리처드 이스털린이라는 학자가 그 세계 30개국 거기에는 이제 선진국도 있지만 개발도상국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이 30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소득과 행복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연구 결과가 되게 재밌는 결과가 나왔었는데 일정 시점까지는 소득이 증가하면 이제 행복도 증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행복했었는데, 소득이 어느 시점을 넘어가면은, 그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행복이 증가한 것은 아닌 현상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이스턴더리 역설이라고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경제학에서, 내부에서 돈과 그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 돈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런 연구를 이제 행복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이제 연구가 됐었어요. 이때 이제 행복 경제학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돈이란 물질재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성 이게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행복 경제학의 핵심이고요. 이때 이제 이 행복의 개념은 우리가 흔히 행복하면 이제 쾌락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쾌락 중심의 행복이 아니고 그 고대 서양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 개념이에요. 그때 그 행복 개념은 에우다이모니아라는 로서의 행복인데 이때 그 행복의 개념은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삶. 그럼 좋은 삶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는 인간이 번영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덕을 실천하는 것을 좋은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덕을 실천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런 결실, 그 간접적인 결실이 행복이다라고 이 행복을 다르게 접근하고 정리를 하는 게 행복 경제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관계제는 우리가 흔히 여러분도 수시로 지금 일상적으로 관계제를 상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관계제는 우리가 이제 정의할 때는 우정, 사랑, 신뢰, 협력, 이런 것들과 같이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형성되는 것이 관계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제하냐면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사회성과 관계성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이게 제하인 거고요. 그렇지만 이 관계제는 상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계제는 가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주고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상품은 아니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때문에 제한입니다. 그럼 이제 관계제는 어떻게 형성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관계제의 발현 조건이 궁금하잖아요. 관계제는 도대체 사람들이 만나면 무조건 관계를 맺으면 관계제가 형성이 되나? 근데 이제 그건 아니고 관계제가 형성되기 위한 발현 조건이 있어요. 이걸 이제 관계제의 대표적인 이론가인 이탈리아의 시민경제학자인 루이지노 브루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 사회학자인 피에르 파올로 도나티가 관계제의 발현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발현 조건을 정리를 해보면 7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 드러내기. 관계제는 익명적인 관계에서는 관계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도구적 동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관계가 그 자체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관계가 수단이 아니고 그 자체가 목적이었을 때 목적이어야지만 되고, 그 다음에 무상성. 어떤 나의 이익이 아니라 조건 없이 베푸는, 타인을 돌보는, 이런 타인에게 돌보고 베푸는 그런 무상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방향이 아닌 상호적이어야 돼요. 상호성의 요소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 생산, 공동 향유. 같이 함께 생산하고 함께 소비하는 것이죠. 이런 특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례적 만남이 아닌 지속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관계적 성찰. 관계 속에서 나의 입장을 고집을 한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나의 입장이 아닌 우리의 입장을 요구하면서 나를 변화시켜가는 이런 관계적 성찰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타임뱅크, 제가 봤을 때는 타임뱅크가 이러한 요소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저는 이제 연구를 하면서 했었어요. 그걸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요. 일단 정체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타임뱅크의 교환 활동은 여러분 다 하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대면적인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익명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비도구적 동기. 타임뱅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친구나 이웃을 만드는 목적이죠. 그 다음에 무상성. 저는 이제 타임뱅크의 무상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사용하지 않고 쌓이기만 하는 시간화폐 통장. 이게 시간화폐가 자꾸 쓰여지고 순환돼야 되는데 한국만이 아니고 이제 세계 타임뱅크들도 축적돼 있잖아요. 많이 계좌에. 근데 그게 바로 저는 무상성을 또 보여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특징을. 그래서 이런 무상성과 비의도적 동기의 특징을 2002년 NEF가 그 타임뱅크 사례 전수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참여 동기에서도 드러납니다. 그 참여 동기를 보면은 첫 번째가 타임뱅크를 하는 이유가, 참여들을 하는 이유가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를 사귈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동료를 개발한다. 그 외에도 스스로를 위한 도움을 받고 기술을 공유한다. 이런 그 연구조사에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상호성. 타임뱅크의 핵심이 코프로덕션이죠. 그래서 코프로덕션의 그 핵심적인 요소가 상호성과 자산 중심인데, 또 이 자산 중심은 바로 상호성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조건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공동생산, 공동향유. 이거 자체는 이제 코프로덕션이 의미하는 게 바로 저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만남. 타임뱅크는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것을 제가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특히나 이 공동체 중에서도 타임뱅크가 만드는 공동체가 원래 그 공동체를 뜻하는 그 라틴어가 코미니타스이거든요. 이 코미니타스의 어원을 보면은 꼼이라는 뜻이 이제 함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무누스라는 게 의무와 선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는 선물의 의무를 나누는 사람들이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은혜를 베푸는 의무, 그걸 의무로 나누는 사람들의 집합이 공동체라는 거죠.
근데 타임뱅크가 바로 상호 나눔과 상호 돌봄의 공동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타임뱅크가 어찌 보면은 고대, 지금은 우리가 이제 공동체가 많이 이제 이런 성격들이 희석돼 있지만은 공동체의 원래 그 고대 그 원형의 뭐 어떤 특성을 타임뱅크가 담고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임뱅크에서는 관계적 성찰이 또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타임뱅크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타임뱅크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두드러지게 뭐냐면 타임뱅크 활동을 통해서 되게 그 참여자들이 변화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뭐 타임뱅크 하우스에서의 뭐 송인격 활동가의 변화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이쇼에서도 별님의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뭐 저기 광학동 저기 사회복 종합사회복지관에 거기서의 이제 그 무슨 나무 누구신데 제가 까먹었네. 네, 우리 개인의 변화들이 되게 드러났었는데요. 이제 이 변화가 타임뱅크가 이 관계 속에서 이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 그다음에 나의 쓸모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 그러면서 또 서로를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으로 이 타임뱅크 공간이 형성되고 있었고, 이러한 관계적인 경험을 토대로 해서 긍정적인 자기 발전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뭐 스토리북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터뷰 내용 속 이런 데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타임뱅크가, 저는 이제 이 관계제의 발효 조건 6가지를 기준으로 타임뱅크의 운영이라든지 현황들을 봤었을 때, 타임뱅크가 진짜 관계제를 만드는 매우 의미 있고 유용한 도구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돌봄 영역에서의 사무회나 사회적 역할로서의 기여 이런 것들만 좀 생각했었는데, 행복의 관점에서 관계 매질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사례 발표하려고 합니다. 장애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실천 사례를 이어서 들으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종로장애인복지관 김지영 팀장의 우리의 시간을 의미 있게 타임클라우드 사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로장애인복지관 인권생태계팀 김지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 팀 이름이 인권생태계 팀입니다. 좀 새로우시죠? 어떤 분들은 또 저희 팀명을 보고 잘못 읽으셔서 인권생계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한 명칭이 인권생태계팀입니다. 그래서 팀명에서부터 오는 부담감이 사실 큰데요. 뭔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지역사회 안에서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사실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일을 합니다. 저희가 일을 하면서 정답은 사실 찾은 것은 아니지만, 종로장애인복지관의 인권생태계팀은 이제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장애를 가지든 않든지 간에 지역 간에서 같이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사람들과 관계 맺을 수 있는 그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고민의 과정에서 시간은행 타임뱅크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재작년에 저희 이제 복지관에서 다양한 유형을 가진 이용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의 심도 있는 욕구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연구에 참여해 주셨던 연구위원분들의 발달장애 자녀분께서 아까도 나오긴 했는데요. 타임뱅크를 통해서 느슨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타임뱅크를 알게 되었고, 이렇게 실천 현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네, 시간은행의 개념은 저에게는 좀 많이 새로웠는데요. 사람 중심 실천을 지향하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 당사자분들께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잘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혹은 비장애인 주민들 간에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 접근이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받는 기쁨도 굉장히 크긴 하지만, 무언가를 우리가 주었을 때
느끼는 그 기쁨이 크다라는 것들을 비장애인분들은 많이 경험을 하며 살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장애를 가진 당사자분들께서는 그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는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속에서 서로가 좀 세워가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보는 실천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망브릿지 전국제부 협회 지원사업 공모가 있었는데요. 팬데믹 이후에 일상회복 지원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이제는 많이 좀 잊혀진 코로나19가 누군가에게는 가벼운 감기처럼 지나갔을 수가 있지만 당시에 이제 공식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장애 당사자분들에게는 사회적인 고립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립은 은근 이런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오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방법에 대한 고민들도 참 다양한 영역에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방법도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그런 홍보물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고립 가구를 발굴하면 한 명당 5만 원의 포상금을 준다라고 써 있어서 참 많이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냥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지식이나 지혜가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이 시간은행 타임뱅크가 그 고립 가구, 문투 가구를 지원하는 그 방법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에게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귀하다라는 것들을 좀 알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폭은 어려움으로부터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힘도 사람에게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기관들에서 시간은행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종로장애인 복지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서 약 1년간의 사업 기간 동안에 다음에 이제 주요 사업들을 추진을 했는데요. 여기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네트워크로 함께하는 협력기관들 조직하는 것과 그리고 시간은행 모바일 플랫폼 개발이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모바일 플랫폼 개발과 관련 이야기에 조금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네, 시간은행은 참여자들 간의 정보 공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근이라는 앱을 생각하면 참여자가 직접 소통하고 또 참여를 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적극성이 더 높아지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은행이랑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접근이기는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참여자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부터 거기에 대한 참여율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시간은행에 참여한 것들을 같이 경험을 하면서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부터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시간은행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역할을 또 코디네이터, 즉 복지기관에서 주로 사회복지사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은 기존에는 이제 엑셀이나 구글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 관리를 하셨는데 물론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 데이터를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구, 저희 시간은행 모바일 플랫폼을 저희 기관만이 이렇게 혼자의 힘으로는 개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시간은행을 하고 계시는 실천기관들 담당자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시간은행 모바일 플랫폼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꾸준하게 강조해온 타임뱅크 코리아가 공동 개발자로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은행 모바일 플랫폼인 타임클라우드를 개발을 했습니다. 주요 기능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시간은행을 통한 도움 주고받기, 이것을 연결하고 나의 이야기, 타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스토리, 그리고 나의 적립 시간과 건수, 활동 내역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참여한 대략 15개의 기관 중에서 10개의 기관이 지금 현재 타임클라우드 지구를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디네이터,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관리자 페이지를 이렇게 함께 개발했습니다. 회원 관리부터 도움 관리, 그리고 각 지점의 계좌를 조회하고 데이터를 통계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현재 기준으로 약 100명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요. 이제 도움 주고받기를 오로지 이제 타임클라우드 앱을 활용해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에서 영상을 보여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기관은 이제 발달장애가 있는 청년이 탁구 활동을 통해서 탁구를 가르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도움 주기를 하고 또 성악을 전공한 엠리코님 이웃님께서 이제 노래 교실을 하고 계세요. 서로대학 교실을 열고 계셔서 거기서 도움을 받는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작년 여름에 저희가 네트워크 기관과 같이 2004년부터 시간은행을 진행해온 구미 사랑고리 공동체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시간은행으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어르신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제가 받아왔는데 도움 주고받기를 이렇게 일품이라고 써있는 종이를 이렇게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한참 이 앱 개발에 이렇게 집중했을 때라 어르신분들께 사용하는 이 화폐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여쭤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말입니다. 사실 별 의미를 안 두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구만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은행을 통해서 사람이 만나게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시간은행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시간은행이 처음에는 되게 의도적인 만남이었겠지만 그 만남이 이어지다 보면 관계가 만들어지고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그 하루라는 시간에 의미가 더해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의 발보 제목을 기억을 하실 텐데 우리의 시간을 의미 있게 타임클라우드였습니다. 그래서 타임클라우드 앱이 최고다, 이걸 꼭 써야 된다, 가입해주세요 라는 말은 하지 않고요. 네. 희망고리찌가 계셔가지고 네, 가입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이 앱은 네, 또 하나의 이제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은 이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계획이고, 활용하되 중요한 것은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라는 그 본질을 잊지 않고 바르게 실천하겠습니다. 시간관계에서 이번 공유회 때문에 지금 자리에 함께 해주신 저희 시간은행 참여하시는 주민분들, 당사자분들의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서 참 아쉬운데요. 더 열심히 실천해서 다음에 또 동일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 이야기는 좀 적게 하고 이웃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구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도구를 활용해서 더 의미 있게 타임뱅크를 실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서울장애인중앙복지관 김재희 활동가의 실천 사례입니다. 제가 강동구에 살고 있거든요. 강동구 주민으로서 강동구에서는 어떻게 타임뱅크, 사람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지 참 궁금합니다. 발달장애 청년들의 도시여행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발달장애 아들분 김재희입니다. 아들과 타임뱅크 활동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타임뱅크 얘기를 하면 좀 코로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몇 년 전에 그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자녀에 대한 돌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 또한 그 시간 너무 힘들어서 급성 신호염과 대상포진을 앓기도 했습니다. 갈 곳이 없는 아들을 눈만 뜨면 엄마를 쳐다보고 어디를 가자고 하였습니다. 종일 아들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도시의 시장을 구경 다녔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유급 지원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서비스로 이어진 관계다 보니 코로나 상황의 모든 관계와 서비스가 단절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4년 전에 서울장애인복지관에서 손선학 선생님의 타임뱅크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어머니께서 자녀가 좋아하는 축구 활동을 강동구에서 타임뱅크 활동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저도 아들과 함께 참여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서 참여시켜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엄마는 친구가 많아서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장애인 엄마와 자녀들과 함께 등산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한 3년 했습니다. 서울, 경기, 서울 좋은 거리, 걷기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였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여전히 친구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친구와 편하게 만나고 싶었지만 늘 친구들 옆에 보호자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것들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만남만 하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서 이어졌던 관계들이 어그러지곤 하였습니다. 저도 그때만 해도 우리 아들이 왜 저렇게 화를 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관계들을 좀 지속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러던 중 한 어머니가 자녀의 돌봄에 공백이 생겼다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들과 그 청년과 저가 함께 좋아하는 도시의 시장을 구경을 하였습니다. 아들은 엄마와 단둘이 다닐 때는 떼쓰고 졸고 그런 모습을 보여서 나갈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도시여행을 해야지 하고 하는데 돌아올 때는 화난 마음으로 씩씩거리면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조르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한테 관심을 보이고 친구를 손잡고 화장실도 가주고 친구를 도와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들과 둘이 다닐 때보다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네에서 직장에서 만난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도시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하철 타기, 식사하기, 카페 가기, 걷기 활동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두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5시간에서 6시간 길게 놀았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발화가 잘 안 되고 의사소통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지하철에서 소리를 지르고 길에서 저를 잡아당겨서 끌려가기도 하고 청계천에서 노상 방문을 해서 사장님께 야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저희가 대부분 천호역이나 암사 역사공원역에서 만나는데 하루는 제가 일이 있어서 못 만났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추운 겨울날 천호역에 끌려 나와서 2시간이나 기다리다 가셨다고 합니다. 아들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었고 엄마랑 같이 가자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활동들이 있지만 그 친구들이 좋아하고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엄마랑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다른 서비스 기관에서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과 같이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친구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친구들 만나면 저는 친구들에게 처음에는 잘 몰라서 제가 그냥 결정한 대로 막 갔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어떤 때는 짜증을 내고 저한테 도전 행동도 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새로운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아침에 지하철에서 쭉 앉혀놓고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은 어디를 갈 거고 무엇을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어떤 친구는 여러 명한테 말하면 못 들은 척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무개 씨 오늘은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할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네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럼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또 그리고 그 친구들이 제가 매일 이제 천호역으로 오다가 어느 날 다른 역에서 하차를 하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저를 끌어잡아 당기고 그래서 계단에서 물러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 루틴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 다음부터는 오면서부터 미리 얘기를 합니다. 오늘 어디를 갈 거라고, 어디서 내릴 거라고 반복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횟수로 3년 동안 자주 만나서 시간을 함께 하다 보니 친구들과 아들의 언어를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말을 합니다. 말을 해서 저와 의사소통을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저는 아들의 마음속에 그 표현되는 언어들을 못 알아듣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는 소리의 의미를 알아차리게 됐고, 또 몸짓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되면서 조금씩 이제서야 이제 저의 아들의 소리도 듣게 됐고, 다른 친구들의 몸짓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간 화폐를, 이렇게 많이 쌓인 시간 화폐를 무엇을 했냐면요, 전주에 계신 치유글쓰기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기 힘들었던 마음을 글로 정리할 기회를 가졌고, 또 이 인연으로 선생님이 순창에 1박 2일 초대를 해주셔서 아들과 기차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은 먼 곳에 계시지만 저희 활동을 관심 있게 봐주시고 지지해 주십니다. 저가 친구들하고 걷는 건 잘하는데 공간에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연극을 볼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선생님께서 서강대학교 연극 동아리가 연극한다, 거기 가봐라. 그래서 저희가 티켓팅을 하고 갈 용기를 냈습니다. 근데 공연장에서 갑자기 깜깜해지니까 한 친구가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폐를 끼칠까봐 그 친구를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힘을 주면서 안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당황했는데, 다른 친구들이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니까 그 친구도 그 친구들 옆에서 조용히 앉아서 2시간 연극 관람을 잘하고 나왔습니다. 그 친구가 아마 옆에 있는 친구들이 없었다라면, 같이 있던 친구들이 없었다라면 이러한 경험은 아마 한 번 평생에 해보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극도 관람하고 앞으로 뮤지컬 관람도 도전해볼 계획입니다. 친구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도전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 손소락 대표님께서 저희 이야기를 하도 페이스북에 올려주셔서 저희 소문이 들려갖고 이렇게 관계가 넘어서 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 보러 놀러 오라고 초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은 2023년에는 1박 2일로 순창에 기차여행을 갔었고, 2024년에는 전주에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이제 거기에서 만난 김기나 선생님, 한석 선생님이 저희를 차량으로 지원해 주셨고, 그 다음에 숙박도 지원해 주셨고, 또 저녁에는 숙소에서 고기도 맛있게 구워주시고, 또 음악도 제공해 주시고, 또 불멍도 해주시고, 그래서 친구들이 너무나도 즐겁게 행복하게 놀다 왔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뭐 처음부터 막 이렇게 매끄럽게 잘 진행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기차 예약을 다 해놨는데 당일날 아침에 엄마하고 떨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자고 온다는 두려움에 도망가 버려서 뭘 아는 친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기차 타고 가는 내내 불안해서 소리를 내서 힘들게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두 번째 그 전주를 갔을 적에는 너무나 2시간 동안 얌전히 잘 가서 제가 진짜 졸면서 갔습니다. 누구나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새로운 활동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익숙하고 친한 친구, 함께한 친구가 있으면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달장애인 친구들에게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도시여행 초반에는 우리는 식당에 음식을 기다리는 것을 못할까봐 점심은 햄버거로만 때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수역 두물머리에 갔더니 버거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맛집을 찾아갔습니다. 30분 이상을 기다리는데 아무도 힘들다고 짜증을 내지 않고 잘 기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자신도 맛집 웨이팅은 잘 안 갑니다. 아들이 짜증내고 조르고 막 그래서
그런 맛집을 찾아다니는 걸 피하는 사람인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발달장애 자녀를 두는 부모들은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여행에서 친구들과 함께 하다 보니 기다리기도 질서 지키기도 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저시력 발달장애 친구가 있습니다. 이동 시에는 에스코트가 필요한 친구입니다. 처음에는 이 친구가 남자친구니까 제가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자 화장실을 성큼성큼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그 청년을 데리고 나왔는데 지금은 그 청년들 중에 리더십 있는 친구가 그 친구를 딱 팔짱 끼고 화장실을 같이 가줍니다. 또 물건을 자주 잊어버린 친구가 있어요. 그 곁에는 늘 물건을 챙겨주고 들어주고 또 대신 내주기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손잡기를 좋아하는 친구는 서로 손을 잡아주고 손잡기 싫어하는 친구는 각자 걷기도 합니다. 제가 시키지 않아도 이 청년들은 서로 돕는 일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여행을 통해 친구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이 파생되고 친구들이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조 모임, 또 주중에는 이용하는 센터나 기관, 프로그램, 볼링, 음악 활동, 동네 카페, 배경 카페, 이런 교회, 성당 이런 데서 만납니다. 여러 형태의 친구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합니다. 도시여행뿐만 아니라 일상의 이곳저곳에서 친구를 만나니 이제는 길에서 만나면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하고 환하게 웃어줍니다. 동네 친구가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를 칭찬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 돌보기도 힘든데 그렇게 여러 명을 데리고 다닐 수가 있나. 근데 도시여행 중 친구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또 무리하게 일정을 잡아서 지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을 경험합니다. 지하철에서 놓치고 내릴까봐 역 이름을 불러주며 챙겨해 주시는 누나, 또 식사를 마쳤는데도 나가시지 않고 흔쾌히 옆 테이블의 청년들이 닭갈비를 구워주시던 아주머니, 또 길을 잃어버린 청년을 갑작스럽게 도움 요청에 함께 동행해 주시며 미래가 만나게 해주신 형님, 화장실이 급한 청년에게 가게 그 화장실 문을 열어주신 사장님, 지하철에서 불안해서 소리내는 친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셔서 우리의 목적지 천호역까지 조용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저씨, 아들과 닮은둘이 다닐 때는 따갑게 느껴졌던 시선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 돌볼 때보다 여럿이 돌보는 것이 힘들다고 말할 수가 없죠. 때로는 제가 지치거나 뒤처질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저에게 눈을 마주치며 눈빛으로 괜찮아요? 힘들어요? 라고 물어봐 줍니다. 이런 눈빛으로 몸짓으로 저에게 영차 응원합니다. 이것이 저가 활동을 즐겁게 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게 합니다. 앞으로 발달장애 청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관계를 맺고 누군가와 친구가 되는 것을 청년들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친절을 베풀고 친절을 거부하지 않고 또 지난 시간에 갈등이 있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다 하더라도 나쁜 것을 기억하지 않고 좋았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산가의 친구들입니다. 이들과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비스로 채워져 있는 삶보다는 지역 주민으로서 관계를 생각하는 삶을 좀 저희 복지관에서도 역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장애인복지관 2사례 발표에 이어서 종합사회복지관 발표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특별히 두 기관은 시간은행에 참여하는 회원분들 이야기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대되는 것 같은데요. 서울시립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의 박현주 과장과 별칭이신데 친근한 느낌으로 방학간 회원님의 발표입니다. 주민의 시간으로 서로 돌보는 마을 만들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에서 김재희 선생님께서 너무나 울림이 있는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저도 한결 더 촉촉해진 마음으로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 박현주 사회복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2년 동안 주민분들과 함께 주민의 시간으로 서로 돌보는 마을을 만들어온 차이쇼 시간은행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발표 내용의 주인공이신 주민분들께서 와 계십니다. 그래서 더욱 뜻깊고 저희가 더 새롭게 발표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복지관에서 어떻게 시간은행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주요 변화 사례와 주민분의 경험 나눔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복지관은 서울시 중랑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총 4개 동을 관할하고 있는데 저희 팀은 그중에 1동과 2동, 2동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다가구 주택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 중장년과 어르신 1인 가구가 많이 살고 계신 지역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이 지역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서로 소통하거나 이제 인사를 나누기가 어려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사회를 좀 통합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필요한 것을 계속 느끼고 있었습니다. 힐러리 포텀의 레디컬 해프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이나 명목하에 관리되는 개입이 아니라 진정한 연결로서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기존 복지 정책이나 전문가의 서비스 제공은 그 기간이 끝나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한계를 넘어서 관계에 기반한 돌봄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복지관 차원에서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사이시옷이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 아마 이게 무슨 뜻이지라고 다들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사이시옷의 원래 뜻은 두 단어가 결합될 때 사이에 삽입되는 시옷을 말합니다. 네, 저희는 이것을 사람과 이웃, 지역사회 관계를 잇는 사이시옷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은 2가지의 핵심 역량을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자산기반 공동체 개발과 공동생산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같이 하고 있고 지역에 없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이미 있는 자산이 무엇인지 주민분들과 함께 찾아서 그 관계를 있는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시간은행을 만나게 되었는데 시간은행이 저희가 잘 사용하면은 정말 관계를 잘 이룰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은행을 저희가 23년 4월부터 시작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산조사라고 하면은 보통 주민센터에서 하는 자산조사나 좀 금전적이거나 물질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하세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자산은 그런 자산이 아니고 주민분들의 경험이나 따뜻한 손길, 따뜻한 마음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주민분들은 다 자산이 있으신 거고 그렇게 발굴한 자산을 가지고 1대1로 일상에서 필요한 도움들을 연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가 만약에 저런 장복의 서비스나 은행 동행을 해줬을 때는 그 서비스가 그냥 종료가 되지만 저런 활동을 주민분들끼리 나누시게 되니까 주민분들이 그 활동을 끝내셔도 관계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 활동이 끝난 다음에도 동네에서 계속 인사하시고 그렇게 맺어진 관계로 서로 계속 다른 활동들을 이어나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 중에서는 관심사도 자산이 될 수 있는데요. 뜨개나 걷기나 글쓰기 이런 다양한 손길 모임들이 구성이 되어서 처음에는 관심사 기반으로 관계들이 많이 촉진이 되었는데 그 매개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나는 뜨개가 좋아서 왔고 걷기가 좋아서 왔는데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맺다 보니까 이제 매개보다는 그 관계가 많이 중요해지더라고요. 나중에는 뜨개질이 재미없어도 걷기에 흥미가 떨어져도 그 관계를 가지고 계속 만나시는 그런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저희는 회원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분들이 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멤버십 데이나 새로운 분들이 초대하는 설명회도 주민분들과 함께 같이 그 자리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주민 공동 생산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데요. 묵동공단 운영위원회가 저희 공동 생산의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운영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특별한 사람만 운영위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행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운영위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서비스를 받았던 사람이든 아니면 자원봉사 회장을 맡았던 사람이든 지역에서 누구나 애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운영위원이 되실 수 있고요. 시간은행 손길 모임의 규칙을 설립하는 것부터 모임을 직접 운영하는 것
그리고 신규 회원분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거나 모든 주민이 어울릴 수 있는 주민참여 활동을 기획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묵동공간 운영위원회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시오 시간은행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요 변화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릴 분은 석전님인데요. 석전님은 지금 운영위원을 하고 계시고 묵동공간의 시설관리를 도맡아 하시며 현재까지 사이시오 시간은행에서 시간정리 1등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석전님이라고 불렀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제 본명으로 만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버님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편하게 이씨 아저씨라고 통칭을 하겠습니다. 처음 저희가 집에 찾아가서 상담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방문했을 때 처음부터 이씨 아저씨와 저희 관계가 좋았던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낯선 사람이 방문하다 보니까 조금 거리낌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방에 안에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개월에 걸쳐 계속 문을 두드리고 찾아뵈니까 이씨 아저씨가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시고 집에 들어갈 수 있게 허락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알고 보니 이씨 아저씨는 예전에 인테리어 일을 하셨었는데 중간에 사고로 인해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셔서 일을 좀 쉬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무렵에 저희가 사이시오 묵동공간이라고 하는 거점 공간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으로 놀러 오시라고 초대를 했는데 아저씨께서 약간 시간 될 때 한번 가보죠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서 안 오실까봐 좀 노심초사했었어요. 근데 아저씨께서 묵동공간에 오셨고 커피도 드시고 이웃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이제 관계의 물꼬를 트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이씨 아저씨가 묵동공간의 시설들을 자발적으로 고쳐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싱크대 목재 정비부터 에어컨 보수까지 막 해주셨는데 저희가 계속 받기만 하니까 저희도 감사한 한편으로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냐라고 한번 여쭤봤더니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는 거라고, 여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깔끔하면 좋지 않냐고 오히려 저희한테 대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렵에 시간은행을 저희가 도입하면서 이씨 아저씨의 이런 기여들이 감사하다는 말뿐만 아니라 시간으로 적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석전이라는 별명을 지으시면서 저희한테 이씨 아저씨가 아니라 석전님이 되셨습니다. 석전님은 이제 달라진 점은요, 시설만 고치시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자주 드나드시면서 관계를 맺게 된 이웃들이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이웃의 벽지를 도배해주기도 하고 중간에서 만난 동네 아이에게 두발 자전거 타는 법을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새롭게 가입하신 신규 회원분들에게 시간은행을 소개해주기도 하셨습니다. 저희 시간은행은 주고받는 거잖아요. 도움을 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도움을 많이 받으셨어요. 평상시에 좀 관심 있으셨던 오일 파스텔이나 뜨개질, 탁구, 볼링과 같은 활동들을 전문 강사의 수업이 아니라 이웃들의 도움으로 전부 다 배우시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그래서 석전님이 이렇게 이웃들과 교류를 많이 해서 크게 달라진 점이 있었는데요. 석전님이 아프시고 나서 집에 계실 때는 주로 병원이나 복지관, 주민센터 같은 공공기관들과 주로 관계를 맺으셨었어요. 근데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웃들을 도와주시고 또 도움도 받으셨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관계가 좀 달라졌냐면요. 네, 이렇게 풍성한 관계를 가지게 되셨어요. 요즘 말로 동네 인싸가 되셨고요. 적어도 사이시옷을 아시는 분들 중에서는 석전님을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고, 석전님은 스스로 통장이나 한번 나가볼까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동네에서 유명해지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지금 뜨개 모임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뜨개 모임에서 몇 년 전부터 석전님의 생일 파티를 매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그 생일 케이크를 챙겨드렸을 때 석전님이 정말 몇십 년 만에 이 케이크를 받아보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 뜨개 모임 분들이 누님이라고 이제 부르세요. 그래서 일상에서 이렇게 서로 관계하고 교류할 수 있는 이웃분들이 많이 생기셔가지고요. 이제 시간은행 설명회에서 본인이 이제 느끼셨던 것들을 직접 나눠주셨거든요. 영상을 잠깐 틀어보겠습니다. 남자도 이게 보기 힘들어, 뛰기가 좋은데 힘든데 우연찮게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여기 서가지고 지금 이제 한 총횟수는 2년 이전이 띠개가 제일 먼저 생겼고 여기 사이시옷에 그러고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여러 사람 만나고 또 여러 주민 만나니까 저도 모르는 또
도움이 되고 도움이 받고 있고 또 우리 배우님한테 파트를 받고 또 시장님한테 받고 서로가 도움이 받는 거지 누가 주고 안 줄 게 아니라 서로 하나 다 그거는 있어요. 손길이 있어요. 자기가 찾지 못해서 그런 거지 자기 몸속에 뭐가 있는지 찾지 못해서 그런 걸 찾을 수 있어 서로가. 그러면요 점점 가서 이기도 발전되고 이 공간이 넓어지는 거죠. 자주 여기 오셔가지고 오시면 좋은 곳 있고 어디가 다 장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찾는 게 즐거움이지 자기끼리 그 자꾸만 외롭게 살지 말고 같이 어울리고 살면 좋아요. 공간이 이런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뭐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주민들한테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이 찾으면 오시고 오다 가다가 여기 차가 한 10가지 넘어요. 그거 드시면 됩니다.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데 묻지도 십시오. 그러면 다 주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 잘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웬만한 사회복지사보다 낫지 않으신가요? 놀랍게도 석전님은 시간은행 관련한 그 어떤 교육도 받으신 적이 없으세요. 근데 오로지 이웃들과 이렇게 경험을 나누시고 정을 나누시고 같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저희보다 더 시간은행의 소중함과 그런 가치들을 이웃에게 전파하실 수 있게 되셨어요. 석전님이 지금 여기 와 계신데 박수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비용님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보통 저희가 어떤 모임을 열게 되면 저희가 주인분들께 먼저 가서 부탁을 드리거든요. 근데 비용님은 저희한테 먼저 오셔서 부탁을 하셨던 케이스예요. 본인이 공황이 좀 있으신데 사람을 좀 만나야 할 것 같으시대요. 근데 오일 파스텔을 본인이 조금 할 줄 알아서 본인이 배우는 입장이면 본인의 마음이 어려워서 못 나올 것 같은데 알려주는 입장이면 책임감이 좀 생기니까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혹시 모임을 만들어줄 수 있냐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이 좀 부담스럽다고 하셔가지고 5명 이내로 모집을 요청하셨는데 저희는 단톡방에 올린 지 10분 만에 마감이 됐어요. 그 정도로 열정적인 분들이 이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되셨고 그 분들께는 비용님의 동의를 받고 어떤 상황이신지 이 모임을 왜 하게 됐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비용님이 소리에 되게 민감하시거든요. 그래서 처음 만남 가졌는데 원래 어색하기도 했지만 정말 독서실처럼 아주 경건한 분위기에서 이 모임이 진행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많이 어색했는데 이제 열심히 배우려는 이제 분들이 모이시니까 비용님도 즐거우신 거예요, 알려주시는 게. 그래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는데 또 순탄하지만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비용님이 이제 그렇게 잘 나오시다가도 본인의 마음이 좀 어려워지시거나 조금 사람을 보기가 어려워지시면 집에서 쉬는 시간이 필요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 센터였으면 이제 이번 주 수강합니다 하면 욕을 많이 먹었겠지만 저희는 시간을 내게 됐기 때문에 주민분들께 이제 양해를 구하면 주민분들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려주셨어요. 그래서 강사가 없어도 그냥 회원분들끼리 나와서 그림을 그리다 가셨고요. 그렇게 이제 기다리다 보니까 비움님이 몇 주 만에 좀 다시 용기를 내서 나오셨었거든요. 근데 석자님이 토요일에 혼자 나와서 그림을 좀 그리셨던 게 있었어요. 그걸 보시더니 갑자기 눈물이 막 흘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깜짝 놀라서 왜 우시냐 갑자기라고 여쭤봤더니 비움님이 본인이 아파서 못 나와서 잘 알려드리지도 못했는데 석자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제 울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석자님이 혼자 토요일에 나와서 그림을 그리셨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그랬던 마음을 비용님이 또 알아주시니까 석자님은 또 비용님께 감사한 마음을 또 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오일 파스텔 모임 회원분이 아니신데 그 모임이 진행될 때 옆에 그냥 앉아 계셨던 이 배우님이 계셨어요. 이 배우님은 본인도 공황이 있으시거든요. 옆에서 비용님의 이제 얘기를 듣다가 나도 공황이 있는데 가서도 좀 나도 이런 거 있다라고 얘기는 한번 붙여보면은 비용님이 좀 편해지시지 않겠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한번 비용님이 갑자기 눈에 띄게 막 밝아지신 거예요.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저 사람 갑자기 왜 그러지 할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 배우님이 오일 파스텔 모임 회원분들한테 밥을 사시면서 비용님을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시간이 있었고 석자님이 토요일에 나와서 그림을 그릴 때마다 굉장히 비용님의 마음이 열렸고 비용님이 나오지 않으셔도 그 모임에서 계속 비용님을 따뜻하게 기다려주신 노력들이 있어서 비용님은 굉장히 밝아지셨고요.
공항에 이제 있어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비용님이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자리에 나와서 본인의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그 비용님의 워딩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 이사 온 지 5년 됐는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셨대요. 근데 오일 파스텔을 왜 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본인이 구성원분들한테 감사한지, 우울증이 심해서 모임을 못 나오다가 어떻게 다시 나오게 됐는지, 그래서 해주신 말씀이 살아있어서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살아가면서 이방인이 아니고 이 지역사회에 소속된 일원이고 주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을 그 자리에서 해주셔서 다른 이제 모이신 분들이 정말 감동을 받고 아, 비용님의 변화가 결국 관계를 통해 변한 거구나라고 다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다음 사례는 삐삐님인데요. 삐삐님은 처음에 지인분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한글을 배우러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내가 마침 하고 있으니까 아 그럼 저희가 한글 알려드릴 분을 좀 찾아보겠다라고 해서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요. 영희님께 한글을 배우고 그리고 석자님께 그렇게 도움도 받으시고 이웃분들의 도움으로 함께 걷기 모임에 참여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동안 저희도 삐삐님의 자산을 좀 찾을 수 있었는데 삐삐님이 알고 보니 요리를 곧장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콩나물 무침도 좀 알려주시고 예전에 식당 일을 하신 적이 있어서 손도 굉장히 빠르신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가 쌓여있는 꼴을 못 보세요. 그래서 설거지가 있으면 바로 가서 이제 하시고 무엇보다 판대를 굉장히 잘하세요. 듣고 계시죠, 삐삐님? 판대를 굉장히 잘하셔서 그냥 사람을 하나만 못 봐도 일주일을 못 본 것처럼 그렇게 반겨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자산을 갖고 계신 삐삐님이 걷기 모임에 계속 참여하시면서 큰 변화를 맞으신 게 있었거든요. 정답이 사진이 있어요. 맞추시는 분은 상품은 없는데 여기 이제 옆에 보면은 지팡이를 짚고 계시거든요. 삐삐님이 지금 건강하셨다가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서 걸음이 좀 불편해지셔서 지팡이를 계속 짚고 다니셨어요. 근데 걷기 모임에 나오셨을 때 이제 걸음이 불편하시니까 옆에 분들이 손도 잡아주시고 추우면 장갑도 빼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꾸준히 걷다 보니까 지팡이가 없이 지금은 걸으십니다. 그래서 의사도 아니고요, 재활치료사도 아니고요, 저희 이웃분들의 도움으로 삐삐님은 이제 지팡이 없이 걸으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 큰 변화가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잘 걷게 되신 이제 삐삐님 이후에 반달님이라는 이제 분이 새롭게 들어오셨는데 반달님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걸음이 더 느리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게 걷기 모임을 하다 보면은 걸음 속도가 너무 이제 차이가 나면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힘들어할 때 삐삐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나도 처음에 왔을 때 많이 못 걸어서 다 도와주셨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잘 걷게 되었는데 이제 반달님도 좀 우리가 같이 도와야 될 것 같다. 나도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 내가 더 신경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삐삐님은 본인이 받았던 환대를 지역사회에 다시 나누실 수 있는 분으로 이렇게 변화하셨습니다. 삐삐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 사례인데요. 별님은 이제 저희가 둥글레 봉사단 활동이라고 해서 한 달에 2번씩 청소년과 대학생분들이 집으로 찾아가서 이제 활동을 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가도 봉사활동은 이제 종료 기간이 있잖아요. 종료가 되면은 이제 헤어진다는 생각에 울적한 나날도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별님이 이제 시간을 낸 걷기 모임에 새롭게 참여를 하게 되셨는데요. 걷기 모임의 특징이 뭔지 아실까요? 이게 10분씩 걷는 건 상관이었는데 1시간씩 걷다 보면 말을 안 하고 걸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대화를 엄청나게 많이 나누게 돼서 별님은 자연스럽게 친구가 생기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별님이 이렇게 걷기 모임 다녀오실 때마다 인상 깊었던 거를 글로 막 남기기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조금 인상 깊었던 글을 가지고 와봤어요. 별님이 전에 집에 계실 때는 친구가 없어서 문자를 쓸 때도 없으셨대요. 그래서 문자 쓰는 방법 자체를 그냥 배우실 생각이 아예 없으셨던 거죠. 그런데 걷기를 하면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셨대요. 걷기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친구들이 별님 오늘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녁밥은 드셨어요? 이렇게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근데 별님도 답장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니까 답장을 못 하시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셨대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은행을 통해서 둥두레님에게 스마트폰 배우실 수 있도록 연결을 해드렸고 별님은 이제 카톡에 올리면 거의 1초 만에 칼답장을 하는 어르신이 되셨습니다.
굉장히 소통을 잘 하고 계시고요. 별님은 이제 일상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생겼고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걷기 모임에서 나들이를 한 번은 간 적이 있는데 본인이 다른 분들 도시락까지 다 싸우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막 말리는데도 힘드실까봐. 그래서 다 싸우셔가지고 반찬부터 밥까지 싸우셔서 이렇게 나눠 먹기도 하고 시간에는 멤버십 데이를 준비할 때 간식을 같이 포장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 장소를 답사를 다녀오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에는 설명회에서는 본인의 경험담을 나누어주시는데요. 별님의 시선에서 바라본 시간은행은 누구나 특별한 자격 없이도 즐길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배움을 받기도 하고 또 내가 내어줄 수 있는 것은 내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이곳이 정말 소중하고 시간은행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별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어떤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이었어요. 근데 별님은 그동안 이웃들과 사귀고 본인의 자산을 지역사회에 나누시면서 마을의 리더로 성장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모두가 다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별님 감사합니다. 별님도 이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앞에서 4가지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눈치채셨을까요? 바로 관계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셨다는 점인데요. 신체적 건강을 회복하신 분도 계셨고요.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신 분도 계셨고 사회적 건강을 회복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모두 연결을 넘어서 관계를 통해 회복을 하셨는데 주민분들의 역할이 그 과정에서 수혜자에서 기여자로 변하셨고요. 전문가가 제공하는 돌봄이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돌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느끼고 체감할 수 있었고 저희고 주민분들이 함께 기다려주시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걷는 이런 일상적인 시간들이 어떻게 마을의 자산이 되는지를 다 같이 체감하는 인연이었습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은 직원뿐만이 아니라 주민분들이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로 말씀으로 이제 끝내고 저희 방학가님을 앞으로 모셔보려고 하는데요. 방학가님은 운동문화 운영위원회시자 걷기 모임 참여하고 계시고 신규 주민분들의 환대와 포용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랑구 북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앗간입니다. 저는 예전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부터였는지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어려움이 마치 제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힘들다고 하면 깊게 고민하지 않고 몸부터 먼저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일에 나서다 보니 저도 모르게 활력이 생기고 오히려 제가 더 큰 도움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다 만나게 된 게 시간은행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히 내가 가진 시간으로 누군가를 돕는 활동이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그 이상이더라고요. 내가 도운 만큼 다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사람과 사람의 사이의 정, 이해, 신뢰가 담겨 있어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따뜻함이 있어요. 시간은행에서 활동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게 돼요. 그 이야기들 속에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서로가 이해와 사랑으로 마음을 챙겨주는 걸 느껴요. 대화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고 어느새 저도 항상 웃는 얼굴로 살아가게 되었더라고요. 건행 걷기 모임과 뜨보기 걷기 모임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제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원래는 근력이 잘 생기지 않는 체질인데 처음 걸으면서 몸이 많이 달라졌고 덤으로 친구와 동료도 많이 생겼어요. 나이를 떠나 함께 어울리다 보니 동료라는 단어가 딱 맞더라고요. 그냥 같이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걸으면서 안부도 묻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요. 별님, 잠은 잘 주무셨어요? 식사는 제때 잘 좀 해드셔요? 반찬은 맛있는 것만 드세요. 이렇게 장난도 치고 깔깔깔 웃으면서 걷다 보면 하루가 참 즐거워요. 별님은 저희보다 연세가 많지만 늘 저희와 친구처럼 함께 해주셔서 동무가 되어주신 별님께 늘 감사해요.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가 서로를 친구로 받아주는 거, 그게 바로 시간은행의 힘 같아요.
별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별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엄마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 많다고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친구처럼 대해주시고 이해도 많으시고 아니다 싶은 건 딱 잘라 말씀도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그런 솔직함에 더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삐삐님 이야기도 꼭 하고 싶어요. 제가 삐삐님과 함께 걷자고 권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지팡이 짚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걷기를 시작하고 한 달 후에 제가 지팡이를 놓고 제 손을 잡고 걸어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저희와 같이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잡아주지 않아도 혼자서 지팡이 없이 잘 걸어요. 벌써 1년 4개월째 일주일에 2번씩 함께 걷고 있어요. 이건 삐삐님의 의지도 크지만 함께 해준 회원님들의 정성과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삐삐님 손을 잡았던 일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현주 선생님이 삐삐님의 손을 잡아서 고맙고 시간은행의 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시간은행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일이었어요. 사이시옷에 있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은행이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따뜻함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도와주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이곳에서 만나는 분들은 진짜 가족 같고 형제 같고 서로 대화를 나누며 마음이 통해요.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런 마음으로 저를 바꾸고 있어요. 남을 돕는 일이 즐거워졌고 자연스럽게 배려도 알게 되었어요. 그걸 알게 된 지금의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은행에 참여하여 느꼈던 감사함, 따뜻함, 기쁜 일을 앞으로도 오래 간직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직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서로 돕고 살아가면 돼요. 그게 시간은행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시간은행이라는 것으로 서로의 그 관계가 얼마나 좋아 돈독해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례 발표입니다. 방학교 종합사회복지관 세송화대리와 자몽회원의 이웃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학교 종합사회복지관 최송화 사회복지사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10분이 남았어요. 30분 넘을까 막 고민했는데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주옥같이 이 이야기를 전할까 고민이 되고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편안한 건 우리 주민분들이 너무 잘한 이야기, 우리 회원분들이 너무너무 멋진 이야기를 나누게 되니까 무엇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푸마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푸마이는 인간의 노동력은 원칙적으로 모두 대등하다라는 가정하에 옛날에 푸마시 아시죠? 푸마시와 인터체인지 교환하다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품나눔을 통해서 관계 맺는 것이 주민들에게는 가장 큰 자산인데요. 의미 있는 연결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로고는 저희 푸마이 회원분들 중에 대학생이 함께 그려서 나눠준 품나눔 그림입니다. 네, 우리가 시간은행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인사하는 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로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마무리하는 인사로 시작하는데요. 이웃에게 인사 나누기는 관심의 시작이고 서로를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네, 푸마이는 옹기종기 모여 사는 사람들끼리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삶의 방식을 인정하려고 하고요. 주민이 각자 가진 자산으로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합니다. 이 이야기는 앞에서 또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푸마이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려고 하는지, 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을 이어 서로의 이웃이 되는 시간은행은 주민의 도움 요청과 그리고 그 도움을 연결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정보력 및 서비스 연계 차원을 넘어서 이웃 간의 관계로 이것이 어떻게 풀어지는지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 복지관에서 장기 입원하시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먹을 반찬,
김치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분의 이야기를 듣고 푸마이 회원방에 도움 요청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푸마이 회원분들이 저도 김치 사서 먹긴 하는데 혹시 사서 전달드려도 될까요? 아니 저는 김치가 있는데 6쪽 정도는 나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쁜 통에 정성 들여서 이제 갖고 오셔서 김치를 나눠주셨어요. 그랬더니 당사자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분께 나 감사해서라도 빨리 외출하는 거 도전해야겠다. 운동하러 나가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놀이터에서 주무시고 술 마시는 모습에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멀리 하셨던 청해님이 계셔요. 청해님을 어떻게 만날까 고민하다가 복지관에서는 저희 3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에 와서 커피라도 매일 한잔 하시면 어때요? 이렇게 말씀드렸고 매일매일 3층에 이제 커피를 드시러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푼터에 내려가셔서 2층에는 또 푼터라는 공간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함께하는 푸마이 회원들이 함께 만드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주민분들 만나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거기 가서 내가 누굴 만나겠어 이렇게 하시다가 2층으로 내려갔더니 푸마이 회원분들이 한 6, 7분들이 공간을 지키고 계시거든요. 다 환대해 주시니까 이제 거기서 3층으로 안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드시고 담소 나누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그분의 자산이 서예 쓰는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아무리 부탁드려도 한 번도 서예 붓글씨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붓글씨를 툭 써서 2층에 딱 올려놓고 이거 푸마이 회원이 써달라고 해서 하나 쓰고 가네 하고 쪽지만 이렇게 붙이고 가셨어요. 근데 그 안에는 깨달은 사람이라는 한자가 써 있었고 더 그뿐만 아니라 봄이 왔다고 복지관 2층 햇볕 잘 드는 곳에 화분 올려놓고 가시고 나 다시 입원하러 갈 거니까 나 생각날 때 이거 봐라 더 회원님들께 이야기하고 가셨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되는 푸마이 시간에는 저희는 구글 드라이브의 활동을 기입해보기도 했고요. 이렇게 통장으로 개설해서 어르신들과 함께 나눠보기도 했어요. 저희가 지금 4년 차고 한 150분의 회원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시간은행 적립 방식을 1시간에 60품으로 진행하면서 60품을 받고 60품을 적립해주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연결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한테는 별일 아닌 걸 분명 나눠줬는데 사람들은 도와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칭찬해주고 연락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 하는 일도 의미가 있구나. 나라는 사람의 존재가 의미가 있고 삶의 활력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나 품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방식을 도입했냐면 공동자산을 적립하는 거예요. 한 명이 여러 명한테 주면 60품만 서로 주고받고 나머지 180분이 남으면 그거는 공동자산으로 적립해서 품이 없는 분이 서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래서 도움을 주고 나누면서 서로가 그 의미를 좀 가져갈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로장애인 복지관과 함께 이제 타임뱅크 클라우드 앱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회원분들하고 함께 쭉 쌓아가고 있는데요. 이거 한 달 동안 한 거거든요. 저희는 4월 한 달 한번 시범으로 같이 시행해 봤고 4월 한 달 시행하셨을 때 40분 정도가 가입해 주셨고 현재 50시간 7분이 쌓이고 도움을 서로 준 건수는 50건, 받으신 분들은 32번, 그래서 복지관에 보유되고 있는 시간은 8시간이다. 이거는 종이 통장이랑 구글에 있는 것들은 연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좋은 점은 복지관의 일꾼들도 이렇게 관리자가 돼서 같이 적립하고 또 명확하게 성과를 또 볼 수 있다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네, 먹거리에 관심을 갖고 챙기는 회원은 직접 만든 요리를 나누기도 하고 우울증으로 외출이 어려우신 분의 강아지를 이렇게 케이크를 만들어서 챙기기도 합니다. 이웃이 음식 만드는 모습 보면 또 지나칠 수 없잖아요. 그럼 나도 만들어서 나누겠다 하고 같이 만들고 나누시고요. 푼터에서 자주 보이던 이웃이 어느 날 안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저희한테 말도 안 하시고 이제 어디 있지? 그분 어디 있어?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셔서 직접
이제 선물도 주시고 같이 눈물 흘리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따님분이 너무 고맙다고 연락 주셔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서로의 품이 주고받는 거구나, 이렇게 실천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주시지만 말고 받기도 하셔라, 이런 활동들이 있다 라면서 다양한 실천 방식을 저희는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동네에 저희는 그림 작가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 그림 작가님은 내가 배운 것을 잘 나눠야 된다는 철학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과 함께 그러면 그림을 그리고 나눠보시면 어떻겠느냐 제안 드렸고, 그분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어르신들과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누면서 열매 작가인데 열매 작가가 받은 품이 있어요. 뭘까요? 감자. 이렇게 맛있는 감자를 처음 먹어본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열매 작가에게는 감자 찌는 방법을 선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 너무 신나 하셨고요. 어르신들은 이거 배운 거 나만 배우면 되냐, 우리 아이들에게도 좀 알려주자 해서 그림책 나누는 어르신들처럼 식혜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 같이 사실 읽어보고 싶었는데 이거는 거기에도 있어서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변화된 건 무엇이냐면요. 문제 대응, 서비스 전달, 개인의 초점으로 수동적인 수혜자였던 사람이 결핍 중심으로 이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회와 자산, 그리고 잠재력 개발,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출발하면서 해결책을 찾는다. 그 안의 중심은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저희도 사회복지사도 주민들도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실천 방법으로 시간은행을 도입하고 있어서 그 예로 저희는 나만의 비결 회원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위에 글씨가 깨져서 혹시 앞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거 할 때 행복해요. 우리 함께 해볼까요? 라고 하는 것처럼 본인이 하고 싶은 활동을 이웃들하고 나눕니다. 그래서 미술관을 이제 가보고 싶었던 분들은 혹시 나 미술관 가서 활동하는 거 함께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이야기 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그림에 관심 있었던 분이 제가 그러면 그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미술관을 가기도 하고요. 아까 열매 작가가 처음으로 책이 또 이제 나온 게 있어서 그 출판 기념회를 우리 회원님들하고 같이 했고요. 그 활동이 끝나고 나서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소감을 나눠봐달라 했더니 사실 집에 고립해서 계셨던 주민분이 저는 소감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공간과 시간,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목소리가 좋다 라는 것만 느낄 뿐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굉장히 울림이 있었고, 레몬푸딩님은 한부모신데 본인이 이제 경제적 생활을 하고 싶어서 실습을 해야 되는데 가죽공예로 실습할 곳이 있을까, 근데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쓰는 건 어렵고 푸마이 회원분들에게 조금 실습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주셔서 저희가 또 지구를 또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죽도 다 이제 집에 있는 거 갖고 오시면 재단해서 가져오겠다 해서 집에서 가죽을 갖고 와서 재단해서 이렇게 나눔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양한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빵꾸데이라고 매월 9일은 구멍난 옷을 수선하는 데이로 주민분들이 그중에 수선 잘하시는 어르신이 나 진짜 못해, 절대 할 수 없어 라고 하셨지만 매월 그냥 혼자 하고 계시면 저희가 필요할 때 종종종 총총총 달려갈게요. 그럼 그때 방법만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그럼 한번 해볼까 하셔서 매월 9일은 빵꾸데이로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매월 18일은 10대들이 10대처럼 팔팔하게 우리 살아보자라는 의미로 이제 1인 가구 중년 남성인 푸르니님이 이제 같이 산책하는 거 매월 18일에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 젊은 엄마들 빠질 수 없죠. 젊은 엄마들은 뭐가 제일 필요하냐면 여유, 아이들을 좀 어디서 봐주고 우리도 좀 같이 우아하게 점심도 먹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전혀 그럴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해보면 좋겠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나 대학교 때 바리스타 동아리 회장이었다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같이 브런치도 만들고 커피도 같이 하고요. 아이들은
우리 참새님이라고 어르신이 아이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럼 아이들과 있으면 난 젊어진다 하셔서 같이 이제 지점토로 아이들과 놀아주시기도 하고 함께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양한 세대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시간은행이 구현되겠죠. 그래서 또 방식으로 소모임이 있는데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 외로움 고립운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로움 없는 서울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푸마이 소모임을 운영할 시에는 참여를 원하는 주민이 있다면 누구나 오실 수 있게 오픈해 주셔라 라는 것들을 공지해서 다양한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오늘 오신 자몽님이 함께 이야기해 주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실 것 같은데 사르르콩은 전문 민들레 잡지를 읽으면서 학습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학습을 통해 사르르콩 서로에게 녹아든다는 이야기인데 아이들 키우면서 고민된 엄마들 괜찮아. 조금만 더 크면 우리 더 나아져.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몽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보고 싶어 나오세요 이렇게 해주는 대표 역할을 맡고 계세요. 그래서 한 달 더 마을로 나오고 계시는데 육아 모임을 통해 해소되지 않았던 것들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주민분들을 만나면서 양육자세와 자존감이 높아짐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한글을 배우고 싶어요. 우리 아이 집에 가정통신문이 오는데 제일 하고 싶은 게 가정통신문 잘 읽고 아이가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뭔가 준비물이 필요하면 보내주고 또 선생님한테 써야 되는 글이 있으면 예쁘게 써서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한글방에서 글씨를 배우고 계시면서 이력서도 직접 쓰셔서 엄마 강사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 어르신과 함께하는 것, 케이크 만들어서 나누는 것 이런 거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글로 써보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지관 내에서 엄마 강사로 활동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이 활동을 같이 알려주시던 가을하늘님이 5월 중순에 이제 그만두시고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는데 가을하늘님 말씀하시길 그러면 제가 제품을 내서 성인 문해 교육을 한번 해보겠다. 그에 강사를 더 마련하면 우리가 다른 분들도 한글을 더 배울 수 있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지금 5월 8일과 15일에 진행하려고 하고요. 당사자들의 참여를 독려해서 소모임 간 교류를 더 활발하게 하고 이분들이 마을 행사에도 이제 3, 4, 5 모여서 참여하시기도 하고 오픈 클래스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모이시게 하기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시오처럼 공간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운영은 주민분들이 직접 해주십니다. 일주일 만에 북터용 할머니가 반겨주셨다. 아기용 자동차가 왔는데 참새님이 사진 찍어서 반숙에게 보내서 반숙이 그 물건을 가져가서 이제 태어나고 또 2살 된 아이에게 잘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런 내용을 담아주셨고 이 공간에는 아이들이 많이 찾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구도 아끼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운영위원회 리더회의 이런 걸 통해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인형을 하나 만들어 놓고 모자를 하나 씌워주자. 없을 때는 3층 사무실에 연락해서 누군가라도 빨리 달려오게 하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요. 우리만 알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지역 기관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려내고 함께 참여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품 나눔들이 이제 주민들한테서 막 이렇게 오려고 이제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하셨고, 품이 있다는 건 허름한 세상 하나, 허기진 새벽 하나, 가득히 끌어안을 너비가 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자몽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자몽님은 푸마이가 소중하고 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감사해하고 있으시고 이게 저희가 회원님들 만나러 나가면 자산조사 하면서 쓰는 이제 자료예요. 그래서 들고 나면 실선 안에 있는 거는 이미 본인이 말해서 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점선 안에 있는 것이 이미 본인이 하고 있는 것, 실선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것.
소망 이런 것들이 있어서 2023년도에 했는데 지금 현재는 한글 모임 구성해서 하고 계시고 엄마 강사 아까 이력서 쓰셨잖아요. 해서 같이 진행하셨고 소모임 엄마들하고 친구가 되어서 같이 어디 놀러 가볼까 고민도 하시고 제안도 하십니다. 네, 지금부터 자몽님을 초대해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집에 있는 게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풍회원들을 만나면서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일어나 오래 머물기 싫어하는 걱정과 습관들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일어나서 저를 돌보고 식사도 만들어 먹고 나누기도 했습니다. 일단 나가기를 위해 저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볼 수 있는 것도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아이들 돌보고 부침개를 만들어 나누어 봉사도 하고 어르신들의 반찬도 만들어 나누어 봉사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마을에서 만나면서 인사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아이를 맡기고 올 수 있는 곳과 이웃이 있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학동에서 오랜 시간 살고 있는 자몽입니다. 저는 장애가 있는 자녀들을 양육하며 하루하루가 힘겨웠습니다. 친정 식구들과 단절되어 있어 아이 셋을 낳으면서도 몸조리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새 아이들 낳고도 공직을 해보고자 했었습니다. 했으나 장애가 있는 자녀들을 키우며 일하는 것이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지 못한 것 또한 제 탓인 것 같았습니다. 쉴 틈 없이 청소도 해야 했고 경제적으로 버거워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본 적 그럴 여유도 없었습니다. 모든 인원이 저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복지관 선생님을 만났더니 나 자신을 세워주고 다독여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눈앞에 처한 급한 문제로부터 해결해야 했습니다. 해결 방법을 잘 몰랐지만 복지관에서 품아이 활동대에 소개받고 주변의 관심과 도움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주풍 대표를 하며 언제 모여요 보고 싶어요 이야기하는 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품아이 활동을 떠올리며 힘이 된다는 생각이 이번에 이사도 복지관 근처로 왔습니다. 소모임은 엄마들도 와서 가까운 이웃이 되었다며 잘 살아보자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품아이 활동을 하면서 기분 좋은 순간들은 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생겼습니다. 큰 아들이 좋은 카페 등을 다녀오면 엄마 친구들과 다녀오라고 소개해줬을 때도 사주소풍 엄마들이 생각나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우이동으로 소풍 같이 갈 친구도 생겼습니다. 집에만 있다가 동네로 나와 보고 이웃들에게 심의를 받으니 가정에서도 제가 힘이 생기는 경험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아이들이 먼저 달려와 안아줍니다. 남편도 저를 조금씩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이런 경험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이 근처로 이사오게 되었고 육아 독서 모임, 격려 수업, 집단 상담, 요리 모임, 인터넷 책 읽기 등 꾸준히 참여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잘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요리로 도와주는 것을 좋아해서 상신 도시락도 만들어드리는 활동을 2차례나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를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섭게 뒤에서 불안하게 해서 미안하다. 제 어린 시절 안아주었고 함께하는 엄마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공감이 아이들이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저와 자녀들이 얼마나 멋지고 성장하고 잘하는지 알기에 소중하고 안전한 존재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이웃들이 나와 같이 눈으로 우리 가족을 사랑스럽게 바라봐줄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나와 우리 가족 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헤쳐나올 수 있도록 이웃도 친구가 되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여기 만나는 사람들 언제나 영웅으로 행복합시다. 다양한 영역으로 좀 확장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간은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는 이 타임뱅크의 철학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어서 참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같이 한 이 2시간이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의 이웃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